투자를 좀 잘하고 계셨는지 궁금하네요. 뭐 그 사이에 저도 이제 뭐 투자자니까 네. 계속 물건을 찾고 아시겠지만 이제 투자자들은 등기병이 있잖아, 그죠? 그렇죠. 어떻게든 뭔가를 등기를 쳐야지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게 있어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투자 수익률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씩 하면서 지냈던 네.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하면서 해왔다? 찾아가요. 예, 해왔어요. 뭐 계속 쉬지 않고. 아, 이 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계속 하셨네요. 이제 그런 걸 뚫는 게 이제 투자자의 몫이니까. 아, 뚫는 거? 그렇죠. 집단지성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든 뭔가 허들이나 규제가 있으면 이를 회피하면서 당연히 이제 그 법적 내에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게 우리 투자자의 몫이 아닌가. 그냥 쉬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물론 쓸데없는 건 하면 안 되지만 네. 그래도 뭔가가 있다. 옛날보다는 확실히 어렵지만. 이런저런 이제 부동산 정책을 내려고 하는 상황인데 뭐 아직 그렇게 큰 뭐 로드맵 정도의 수준 정도만 그렇죠. 나왔고. 그래서 지금 보면 하나 정도가 이제 확정된 것 같아요. 중과 유예 완화. 그렇죠. 네, 중과세 유예가 이제 1년 동안 없어진 거죠. 제가 투표도 해봤는데, 저 광고를 봤어요. 그거. 네. 투표도 해봤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유의미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4천, 5천 명 정도. 보니까 보유가 한 38%, 매도가 39%, 관망 24%, 거의 네. 반반. 그래도 어떻게든 이제 보유 이쪽도 많이 있다. 그냥 이게 보니까 물건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똘똘한 게 누군가한테는 별로 안 좋은 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적이라서 네. 일단 뭐 그런 걸 떠나서도 어쨌든 이제 보유하려고 하는 거하고 매도하려는 게 거의 반반이잖아요. 그죠? 네. 저도 이거 보고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아직 여전히 오리무중이구나. 주변 다주택 적폐분들은 어떻게 하신대요? 아무래도 좋은 거를 이제 좀 더 가져가려고 하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가볍게 들어간 거. 이때 가볍게 들어간 거는 투자자들 사이에 공시가 1억 이하짜리. 천대기, 이천대기. 천대기.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좀 정리하려고 하는. 왜냐면 이제 종부세를 언제냐 12월 달에 냈잖아요. 그죠? 맞아. 그때 한번 제대로 한번 맞아봤기 때문에 아파서. 종부세 그게 이제 꽤 충격이 컸거든요. 요번에 좀 세게 났잖아요. 네. 그러면서 약간 좀 애매한 것들은 어떻게든 좀 정리하고자 하는. 그리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현금 흐름이 예전보다 요새 좀 잘 안 팔리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또 확보해 놓고 또 새로운 정부 내에서 흐름이 분명히 이제 새로운 게 나올 거기 때문에 뭐 뒤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걸 하기 위한 또 투자금도 필요하고 해서 하여튼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별로 안 좋은 것들 계속 팔려고 하는 하여튼 생각보다 잘 안 팔리는 그런 약간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부동산 분위기 좀 이제 지난 겨울부터 사실 이어져 오는 거죠. 10월부터 조금 그런 대출 규제나 은행 이런 시끌시끌한 것들부터 이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그 흐름이 이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부동산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중요한 게 대출이 일단 중요하잖아요. 그죠? 투자자들을 뒷받침하는 전세자금 대출은 일단 안정화됐고 전세금의 80%까지 이제 대출이 되는 걸로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네. 대출을 통한 이제 뭐 전세 들어오는 게 안정적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장 기본이 또 갭 투자잖아요. 전세를 끼고 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안정화됐고, 그럼 이제 대출은 그렇고, 큰 빅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때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이 확정된 게 3월 9일? 네. 맞죠? 그때 기준으로 그 전까지 되게 관망세가 되게 심했잖아요. 솔직히 그때 너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혹자는 누가 되면 이민을 가겠다 이런 사람도 많았고 하여튼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 네. 그래서 이제 매가는 똘똘한 한 채는 이제 공룡처럼 이렇게 막 그래프 나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은 그 공룡의 목까지 내가 다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막 짤들도 돌았는데 그럼 솔직히 이게 방향성을 잡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네. 아시겠지만 그 대선 직전까지 되게 보합세 거의 거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실제로 이제 거래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조용한 객관적 데이터로는 KB 시세를 보게 되면 거의 0에 가까운 마이너스도 있고 제가 이제 데이터를 주간식 열린 거 열심히 보는데 그건 네. 거의 0이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유의미한 상황으로 대선 끝나고 나서 서울이든 경기도든 인천이든 전부 다 최근에 하면 0.045 이 정도 수준은 다 유지하고 있는 매주 이렇게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떨어지는 거 없고 서울도 25개구가 있잖아요. 그죠? 발음 이상해요. 25개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하락한 지역은 뭐 0.01 정도로 하나 정도밖에 없다. 보합도 몇 개 있고 대부분은 뭔가 좀 상승세. 그래서 중요한 게 일단 전국 장을 봤을 때 서울이 대장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뭐 질문도 있었지만 어떻게 될까? 이거 솔직히 확인하기 되게 힘들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 서울에 뭐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서울을 언제 오를지 모르지만 서울에 강남이 오르면 그다음 뭐 마용성 오르고 이런 느낌으로 좀 투자하는 게 편하잖아요. 수도권은. 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윤석열 정부에서 재건축 완화에 대한 강한 일종 프레셔를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바탕으로 강남 3구하고 지금 뭐 당연히 대통령 집무실 이슈가 있는 용산 이런 데가 좀 상승세를 깔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마용성 이런 애들도 같이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울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러게요. 하락 이야기도 있었는데 또 지금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이걸 통해서 똘똘한 한 채 여전히 지금 세금 규제가 심하잖아요. 그죠? 뭐 종부세도 그렇고
취득세도 그렇고 뭐 팔면 다시 사지도 못하고 그리고 여러 개 갖고 있는 것보다 총액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똘똘한 한 개 갖고 있는 게 종부세가 작으니까 뭐 30억 정도의 시가를 갖고 있어도 한 채면은 뭐 몇백만 원 수준밖에 안 되니까 사람들이 더욱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 완화가 지금 이루어진 상황에서 완전히 양극화가 됐다. 그래서 똘똘한 애들은 더욱더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밑에 애들은 내려가는. 어차피 단기적으로 무해물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누군가에게서 이제 그 상대적으로 안 좋은 물건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런 것들 나한테 좋은 걸 수 있잖아. 실거주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런 지역들 좀 관심 가지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 서울 수도권은 일단 서울이 지금 분위기 좀 탔다. 그러면서 인천 같은 경우에서도 선거 직전에 거의 마이너스까지 녹을 했거든요. 그 잘 나가는 인천이. 네. 얘들도 지금 이제 분위기를 타가지고 0.06, 뭐 7, 6 정도 나오고 경기도도 0.01에서 0.04. 이게 그 한 주간의 일이에요. 그 3월 9일 이후로 누적된 게 아니고 매주 이 정도 수준으로 조금씩 올라가서 현재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일단 수도권 분위기가 좋다. 그리고 또 뭐 말 나온 김에 이제 지방도 관심 많잖아요. 그죠? 네. 지방은 철저히 이제 입주 물량으로 거의 예상할 수가 있어요. 되게 편해요. 최소한 물량이 많지 않으면 최소한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일단 그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솔직히 너무 많이 오른 거는 이후에 물량이 작아도 좀 애매하잖아. 그죠? 지금 뭐 예를 들면 대구 같은 경우 얘들은 지금 막 하락하고 있잖아요. 20몇 주 막 하락하고 있거든요. 20주 가까이. 그러면서 이제 매가적인 이제 메리트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어느 순간 더 이상 안 떨어지고 보합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 기준으로 2, 3년 뒤에 물량이 없으면 그때가 이제 타이밍이 올 거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입주 물량이 없는 곳이 뭐 전라북도, 그다음에 강원도, 그다음에 경상남도, 창원 이런데 이런 데도 이제 창원도 최근에 많이 올라서 뭐 5개구 중에 상위, 의창구, 성산구 다 오르고 밑에 애들 계속 따라가고 있고 네. 최근에 막 양산도 다시 오르고 그다음에 또 안 오른 건 그 위에 남아있는 애들 계속 이렇게 돌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물량이 없는 지역들은 계속적으로 분위기가 좋다. 물론 이제 앞으로 예상적으로 물량이 많은 동네는 이제 조심하고 있어요. 선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대구. 물량이 본격적으로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네. 사람들이 막 빠져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거에 대한 걸 알고 옛날보다는 이제 그런 지식들이나 사이트, 정보들이 많이 파져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조심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경상북도도 2년 뒤에 물량이 워낙 몰려있기 때문에 선 조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방은 입주 물량 위주로 보고 일단 서울 수도권의 대장인 이제 서울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바닥 찍고 살짝 올라온 것 같아요. 변곡점의 느낌. 또 중요한 게 심리거든요. 그 매수의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네. KB에서 걔들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좀 오늘 런더 조사를 해봤는데 선거 직전에 비해서 지금 16%가 상승했어요. 매수 우위 지수가. 그런 걸로 봐서 지금 이제 그 전국 대전인 서울이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물론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건 너무 어렵지만 지금 데이터 상으로는 확실히 턴어라운드를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우리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죠? 이때 기대감은 세금적인 기대감, 종부세 뭐 이런 거에도 이제 공정시장가 비율 이런 거 좀 낮춰가지고 종부세 떨어지겠다. 그건 이제 올해 8월 달인가 이때 뭐 법안을 낼 것 같고 그리고 취득세는 이제 내년에 지금 취득세까지 풀어주면 뭐 최근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약간 속도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의 분위기는 취득세 이제 내년에 이제 이렇게 하겠다. 중과 완화, 자독세자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고 앞으로 좋은 일만 좀 남은 게 아닌가. 아하. 거기에다가 일기 신도시 뭐 재건축 그거에 대한 뭐 특별법도 만든다고 하고. 분당 축하드립니다. 분당, 예, 그죠. 분당도 이제 제 지인이 샀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전세 맞추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또 이 날개를 단 약간 그런 상황이 됐죠. 어떤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또 한쪽에 있는 건 맞는데 이제 뭐 풀어준 것도 실질적으로 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대외적인 변수가 그러니까요. 금리. 그래야지. 지금 뭐 50bp 할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금리도 이게 참 어려운 게 저도 이제 나름 좀 봤어요. 네. 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부동산이 좀 악재잖아요. 그죠? 그렇긴 한데 예전에 이게 반드시 100%는 아니더라고요. 이 말은 금리가 올라왔을 때 올라간 적도 있다. 무슨 말이겠죠? 금리가 떨어진다고 무조건 또 얘들이 또 반드시 올라간다는 또 이야기도 없고 그래서 얘를 좀 100%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방 투자는 금리나 뭐 외환위기 뭐 단적인 예로 2008년 금융위기 때 오히려 부산 대구는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때. 그런 걸로 봐서 특히 이제 대외적인 거는 서울 수도권 약간 비싼 애들 이런 거 좀 영향을 주고 당연히 금리 올라가면 힘들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자기 이자 부담 뭐 몰빵 투자하신 분들 이런 거 되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건 당연한 이야기지만 단지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기에는 좀 충분하지 않지 않느냐. 뭐 실제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고 물론 저도 이제 전문가 아니라서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 어쨌든 제가 공부하고 들은 바로는 금리가 반드시 이게 좀 무조건 떨어지는 거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체력을 잘 유지해야 된다. 그죠? 이자 낼 돈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현금으로. 그래서 저도 현금을 만들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분위기가 좋고 앞으로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통장에 잔액이 남아있으면 뭔가 불안하잖아. 네. 계속 이렇게 막
돌렸는데 요즘에는 뭐 3개 살 거 2개 사고 2개 살 거 하나 사고 우리 쟁겨놨어요. 이렇게 남겨놨어. 그냥 마음 편해. 금리 좀 올라도 이자 낼 그거를 확보해 놓으면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던지는 물건 넣으면 사면 되는 거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 또 발상의 전환을 하면 되지 않을까. 또 지켜보면 이게 모든 지역이 다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흐름상 전국을 봤을 때. 수도권 떨어지면 뭐 지방 또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지방 떨어지면 수도권 올라가는지. 그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이 두 개의 비율을 봤을 때 수도권 되게 많이 오르면 사람들이 팔고 그 돈을 할 게 없으니까 일단 지방으로 가요. 그 상대적으로 싸니까. 또 최근에 또 지방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또 이 수도권이 또 살짝 부각되는 거일 수도 있고.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른다고 뭐 다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 제 생각에는. 이게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유 자금을 갖고 하면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들고. 다들 여유 자금 있으시죠? 만들어야죠. 항상 그 여유 자금이 있어야지 던지는 물건을 잡을 수 있다. 어떻게 확보를 하면 좋을까요? 대출 요새 잘 됩니까? 대출은 잘 돼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으면 그 KBC의 80%까지 대출이 나오니까 80%가 자기가 땡길 수 있는 최대 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80% 내에 전세가 만약 80% 끼어있다. 그럼 못 받는 거고. 근데 전세가가 그 80% 중에 한 50% 차지가 있다. 그럼 30%의 여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건 내가 땡길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양도세 중과가 이제 그 1년 동안 유예가 됐으니까 네. 그 사이에 중요한 거는 보통 이 보고 계시면 다 적폐잖아요. 그죠? 보통 네. 다주택자가 많기 때문에 네. 다주택자는 기본적으로 플러스 30% 조정지역 좋은 것들은 이제 다 조정지역이니까 웬만한 것들은 30% 여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 내가 3억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5천이나 1억 정도는 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또 문제가 1년 유예했는데 또 유예를 할 수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작정 팔기도 좀 그래요. 그렇죠. 하지만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이 돈을 통해서 더 좋은 게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굿바이 하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을 해야지. 무조건 그것 때문에 들고 있으면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런 물건들이 좀 몇 개가 있으면 이게 좀 가능한데 하나밖에 없다. 그럼 이제 좀 더 신중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락을 좀 정리를 하자면 이 질문을 이제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내 집 마련.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무주택자의 입장이라면 일단 요번이 찬스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신문지상에서 나왔지만은 그 양도세 중과 유예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큰 장이 좀 열렸어요. 매물이 예전보다는 좀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그 시세를 모니터링할 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싸게 놓을 수가 있거든요. 급한 사람들이 있어. 이때 아니면 못 판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이 돈이 급한 사람이 있고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플러스 30%에 해당하는 게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뭐 1년 뒤에 일은 솔직히 모르잖아. 그죠? 유예할지 안 할지 끝날지. 그렇기 때문에 그 플러스 3억이 남은 거를 뭐 1억 정도 싸게 해서 2억만 남겨도 충분하다. 안 그러면 원래 날아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 같은 물건들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좀 잡아먹는 게 만약 실거주자로 좀 옛날 먼저 살 생각이 있었으면 네. 이번에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팁을 좀 말씀드리면 네. 그냥 네이버 부동산 이런 거 봐서는 그걸 못 찾아요. 왜? 그래 싼 거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끝나.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동네에 있는 부동산을 좀 많이 좀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많이 하고 있는 부동산은 네이버 부동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물건 개수 보면 알 수 있고. 그리고 자기 동네 코너, 이렇게 입지 좋은데 크게 하고 있는 실장이 여러 번 것이고 이런 데는 거래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물건들이 또 많이 확보를 해요. 되게 열심히. 또 어떤 데는 막 등기까지만 확인해. 해가지고 대출이 많으면 팔아라고 이렇게 물건 작업도 하는 데도 있고. 먼저 연락해서? 권유를 해요. 알잖아요. 그 대출이 예를 들어서 뭐 KB세가 8억인데 대출이 한 6억이야. 이건 쫄리잖아요. 그런 지역들을 작업을 해요, 실제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팔 생각 없냐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부동산 중개하는 분들하고 친하게 지내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뭐 이후에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양도세 중과 유예 때문에 나오는 물건들이 실제로 나온다. 그게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중에서 상대적으로 A급지가 아니고 B급지, C급지로 갈수록 그 확률이 높다. 물론 우리가 살 때도 바로 A급 압고정 들어가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으니까 네. 그 밑에 단계부터 이제 좀 시작하시는 분들은 나에게는 되게 A급이지만 누구한테는 B급에 C급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금매를 노리시면 좋지 않을까. 우리 예전에 그 규제할 때 보면 계속 정부에서 막 자료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때 막 정신없이 공부해서 사람들이 뭐 자고 일어나면 맨날 바뀌니까 계속 공부하다가 이제 엄청나게 그 단련이 많이 됐죠. 네. 이제는 좀 상황이 바뀐 게 이제는 규제로 그런 게 나왔으면 이제 완화로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나왔던 게 국민의힘 정책집. 그게 이제 PDF로 돌았고 일단 한번 그걸 숙지를 해봐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전반적인 규제 완화에 대한 뭐 백그라운드 설명이 쫙 있으니까. 네. 그러다가 최근에 110대 국정과제가 나왔어요. 네. 이게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뺄 건 빼고 있는데 그걸 가볍게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공약 중에서 현재 확정된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양도세 중과 유예. 이건 이제 확정이 됐고, 네. 제가 볼 때는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앞으로 놓을 게 뭐냐면,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그 투자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있어요. 인수위나 이제 뭐 바뀌었죠. 거기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신문에도 이제 가능성이 크다고 나오고 있고 지금 어쨌든 일기 신도시의 물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공급을 늘려야 되는 게 이 지금 정부의 가장 큰 과제잖아요. 그래서 또 가장 만만한 게 일기 신도시 이제 30년 넘었고 얘들이 또 입지도 좋고 하니까 얘들을 이제 풀 건데 그래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이야기가 있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일기 신도시 5개잖아요. 네. 걔들만 지금 나와 있는 게 28만 가구. 엄청나다, 그죠? 거기에다가 이것만 하게 되면 안 되니까 같이 그 일기 신도시 해당하는 도시 자체를 전반적으로 재정비를 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큰 장이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28만 가구인데 5개 시 전체, 그 뭐 신축 이런 거 빼면 해당 대상한 게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에 5년 전에 뭐 30년 이 정도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다 합치니까 5, 60만 가구가 된대요. 오, 많다. 대박이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요거가 이제 큰 장이 열릴 것 같아요. 물론 돈 있으신 분들은 큰 거 좋은 거. 돈 없으신 분들은 초기로 들어가겠지. 항상 좋은 애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초기는 돈이 별로 안 들어간 대신에 뭔가 리스크가 좀 있고. 네. 하지만 예전에 어떤 큰 붐이 일어나면 이렇게 뭐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이런 느낌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투자에 좀 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특히 또 이 경기도가 좋은 게 좋다기보다는 최근에 그 법인으로 매수하는 규제가 풀렸어요, 지금. 거기하고 엔드 조건을 걸려가지고 상당한 이 법인 투자들이 상당히 그 매섭잖아요. 기회만 되면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미 장이 열렸어요. 거기에다가 일기 신도시 특별을 통해 가지고 기존 비싼 것 플러스 이제 초기에 예전에 뭐 해제가 됐던 그러니까 원래는 지정이 됐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해제된 거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요새 사람들 다시 보고 있다. 이 뭔가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지정을 했을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나올 큰 그거고, 그냥 두 번째가 어차피 비슷한 건데 정비사업 제도를 자체를 조정하는 거, 뭐 이야기 나온 게 뭐 제초안 완화하든지 안전지대 면제 이런 이야기 되게 많았는데 아직 확정이 아니잖아, 그죠? 뭐 이런 이야기 있으니까 지금 뭐 분당부터 시작해서 분당, 일산, 뭐 삼보 이런 애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막 뉴스에 나오니까 이제 정부에서 약간 움츠러들 수밖에 없잖아요. 속도 조절 약간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게 언제 확정이 될 건가? 이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원래 그 공약집에 GTX 이게 딱 써먹기 있었거든요. 수도권. 원래 알려져 있는 게 지금 뭐 A, B, C에다가 서부권 광역 급행해가지고 원래 D 노선인데 어디까지 연결돼? 김포에서 B 노선인가? 그것까지 이렇게 서쪽으로 딱 연결되는 거 있잖아요. 가로로까지 안 가고. 그것까지만 이제 그 110대 국정과제에서 확정이 됐어요. 원래는 뭐 D, E 다 있었는데 뭐 X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데 F까지. F까지. 그래서 원래 수도권은 GTX가 상당히 파괴력이 강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은데 어쨌든 공약집에는 이제 그 뭐 D, E, F 뭐 되게 많았는데 EF 다 빠지고 또 연장 노선이 또 있었어요. 이것도 봐야 될 게 연장 노선은 좀 확률이 좀 높아요. 예를 들면 A 노선이 원래 그 운정에서 동탄인데 동탄에서 그 기존 선 따라서 평택까지 연장하는 거. 이건 좀 확률이 높아 보여. 무슨 말이겠죠? 거기다가 C 노선이 덕정, 수원인데 덕정에서 좀 더 위로 와서 동두천, 수원 밑에 또 평택이야. 그럼 평택이 A하고 C가 또 만나는 거예요. 평택? 평택. 그렇지. 평택이 원래 동네 자체가 뭐 삼성이나 기존이나 호재가 되게 많은데 미군 부대 이전 뭐 하여튼 이것저것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다가 이까지 노선이 확장되면 그 지제역 원래 좋았어요, 그게. 뭐 온갖 거 다 다니잖아요, 그죠? 거기다 GTX 더블이 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뭐 하여튼 그것도 공약집에 있었는데 그 110대 국정과제는 또 빠졌어. 연정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뭐 어떻게 하겠다, 약간 두리뭉실하게. 어쨌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지나고 보면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B 노선이 원래 마석, 남양주죠. 그까지 송도에서 가는 건데 여기서 춘천까지 연결하겠다. 또 재밌는 게 이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제 춘천에 갔는데 시장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춘천 하겠다. 근데 공약집에 빠져 있어. 공약집에 있었는데 그거 110대 과제에는 빠진 거예요? 빠져 있어요. 그거 약간 두리뭉실하게 했어요. 연장도도 뭐 검토하고 뭐 이런 식으로 확정이라는 안 나오고. 그래서 춘천에서는 그 기대감이 되게 크다. 시장에서 한 이야기를.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이제 또 이 커다란 내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당연히 춘천이 뭐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상당히 좋아지잖아요, 그죠? 지금 안 그래도 레고랜드보다 정신없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그냥 플러스, 말 그대로 이 호재는 플러스 알파의 개념. 확장되면 바로 달려가자. 순식간 올라가니까. 그런 느낌이고. 또 중요한 게 세제잖아요. 여기까지만 하면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세금이 제일 사실 우리는 포인트죠.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좀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가장 최근 자료에 의하면 팔 때 내는 게 양도세 중과유예는 지금 5월 10일부터 시작됐고 이건 뭐 1년 뒤에 내년 5월 9일까지인데 연장되든 안 되든 그건 뭐 그때 상황 봐서 하는 거 일단 됐고. 근데 종부세잖아요. 이 종부세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뭐 공시가도 오르고 뭐 이런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있어요. 얘는 좀 빼주는 느낌이에요. 85%까지 한다 하면 15%는 이제 빼주겠다. 세금에서 원래 내야 되는 거에서. 근데 그거를 85에서 90% 수준까지 8월 말까지 검토하겠다. 그래서 이제 법안을 내겠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그 행정 이런 걸로 가능하니까 그걸로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는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취득세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네. 매물이 나와도 뭐 취득세 때문에 못 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해결이 되려면 취득세가 해결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세를 중과를 배제하게 되면 시장에서 안 그래 지금 약간 뭔가 꿈틀거리고 있는데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매수 신호를 준 거 아니냐. 네. 라는 이제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얘는 보니까 내년 하반기에 어떻게든 뭐 올리겠다. 그거 법안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당연히 지금 민주당에서 다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선거가 되게 중요하다. 이번 선거도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이 쓸어가 버리면 협상 능력이 상당히 커질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적폐인 여러분들이 이 같은 세금에 대한 그런 걸 하려면 어쩔 수 없다. 예.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확정된 거는 양도세 중과 유예밖에 없다. 나머지는 공약집이나 110대 과제 지금이라도 PDF 돌고 있으니까 그런 곳이 하나씩 한번 보세요. 그러다 보면 뭐가 앞으로 되면 좋아질지 좀 느낌 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아까 방금 좀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완전히 빠져 있는 게 있어요. 리모델링 특별법. 재건축 이야기는 많은데 리모델링이 빠져 있어가지고 지금 막 싸우고 있어. 원래 리모델링 하다가 지금 비대위에서 지금 리모델링 이거 이야기도 없는데 왜 이거 하고 있냐고. 재건축 가야지. 맞습니다. 그 이야기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빠져가지고 지금 전문가들도 지금 각 개별 단지마다 특성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할 거는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이거 수직 증축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요건이 좀 까다로워가지고 지금까지 된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법 자체가 리모델링을 이제 주택법으로 규정했는데 이 주택법에는 대부분 재건축 위주만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려면은 이게 뭔가 되게 좀 서류상으로 되게 복잡해. 그래서 리모델링 특별법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이거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른다.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지역인데도 어디는 이미 리모델링을 시작을 했고 맞아요. 어디는 이제 재건축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하려고 했던 데가 많이 좀 위축됐다. 지금 재건축으로 워낙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쪽도 약간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이랑 또 좀 분위기가 다르네요, 확실히. 맞아요. 이제 정부에서 밀고 있는 게 지금 리모델링이 좀 빠져가지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정책집 이런 데서 바닥에 컨닝 페이퍼 있는 거 아니냐고. 예, 뭐 좀 정리를 해오신 게 있습니다. 네, 숫자는 참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본론입니다. 이제 이 풀었고 그래서 우리 이제 적폐들. 적폐들. 네. 요즘 이제 필드에서 뛰고 계시고 필드에서 뛰고 있는 분들과 또 계속 소통을 하고 계시니까요. 요즘 선수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요즘 선수들은 뭘 하고 있느냐? 네. 물론 이제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관심을 가지거나 좀 뭔가 솔깃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저도 요즘 이제 그 정책이 좀 바뀌고 있잖아요, 그죠? 네. 원래부터 뭐 재개발, 재건축 이쪽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그래도 이게 돈이 많이 들고 항상 뭔가 좀 불안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그 기대감 때문에 정비 사업 이슈가 지금 되게 좀 큰 장이 벌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큰 거, 돈 없는 사람들은 작은 걸 해야 되고 또 이 대부분이 투자는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초기 뭐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뭔가 좀 불안하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기 신도시가 있는 5개 도시 그곳을 이제 재정비 특별법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도 이제 관심 많아요. 아까 저도 못 써 계속 임장만 다니고 있는데 계속 보고 있는데 투자금 적은 게 있어요 보면 진짜 어제 본 것도 한 3천 뭐 2천 아직 많아 진짜 공시가 1억이야 그런 애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전부 경기도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지금 운 좋게도 경기도 이제 법인이 또 가능해졌어. 그러니까 이제 법인으로 공시가 1억이야 초기 제재. 뭔가 딱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뭔가 돈이 될 것 같아. 이쪽으로 해서 이제 매도 차익 위주로 이쪽으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예전에 뭐 인천에 만수동 가고 뭐 이것저것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큰 장이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빨리빨리 좀 움직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도 못 샀습니다. 아니 그때 당시에 만수동 9월 다녔던 분들 물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잘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짧게 가야 돼요. 짧게. 너무 초기잖아. 그래서 이게 엎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찾고 있는 것들도 예전에 규적 지정되는데 엎어지는 애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 나온 김에 네.
그런 애들을 미리 5개 신도를 다 찾아봐. 거기다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에서 GTX 이슈가 있는 게 평택이잖아요. 그런 애들을 좀 찾아보고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좀 뭔가 좀 확률이 높아 보이는 거. 뭐 예전에 보면 뭐 동의서없고 뭐 이런 애들이 좀 확률이 높긴 한데 아직까지 뭔가 조용하고 투자율이 그렇게 안 갔어. 약간 쫄리거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전환점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갑자기 투자자 세력들이 막 몰고 간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이제 당황하지 않으려면 미리 공부를 좀 해놔야 돼. 당황하지 않으려면. 당황하지 않으려면 그때 시작하려면 늦었어. 다 털렸어 이미. 알잖아 우리 그 느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신도시 입지 좋고 그런 애들 예전에 구역 지정 때 지금 해제됐거나 뭐 이런 애들을 미리 공부를 해놓고 예를 들어서 뭐 일산 그다음에 뭐 분당 좀 비싸니까 어쨌든 뭐 일산 성남 뭐 많잖아 뭐 3번 뭐 안양 이런 데 쫙 보시고 이미 준비했는데 나름대로 내가 보니까 일단 중요한 게 투자금이 좀 적게 드는 좀 가벼운 물건들이 좀 좋긴 해요. 그런 것들을 여러 군데 좀 확보해 놓고 들어보니까 아 이번 주에 일산을 턴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 돌려. 그러면 이제 미리 공부해 놨잖아요. 그죠? 잽싸게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럼 일단 몇 천 먹고 시작하는 거지. 아니 근데 터는지 안 터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투자자 방이 있어. 가끔 가다가 이 부산에서 뭐 대절해서 간대. 뭐 이런 이야기 들려 진짜. 아니면 내가 그 뚫어놨던 부동산에서 실제 그렇게 한다니까요. 토요일 날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서 버스 타고 온대. 빨리 사라고. 그거 진짜 와요? 온다니까요 진짜. 예약하고 오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인 러시잖아요. 그죠. 그 전에 이제 소소히 가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또 뭐 이야기가 되고 이러 하다 보면 가는 갑자기또 가고 1차, 2차, 3차.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진짜 좋은 건 내 끝까지 가겠다. 아니면은 보니까 한 이 정도 수익이면 괜찮다. 뭐 이러면 가는 거고. 그거 이제 자기마다 기준을 정하는 거죠. 뭐 2천 넣거나 5천 되면 나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근데 법인이 이제 짧게 하기 좋으니까. 네. 세금적인 면이나 또 공시가 1억 이하는. 지금까지 스터디한 것까지만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필터링이나 이런 기준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너무 브로드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을 때 솔직히 걔들은 거의 다 빌라예요, 빌라. 그렇죠. 빌라죠. 빌라도 예전에 이제 경매할 때나 빌라 해보려면 너무 개별성이 강해. 네. 그래서 일단 지역 자체를 좀 찾아야 되고, 그죠? 지역 자체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 투자금이 좀 적은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그래도 가능한 한 좀 지분이 많은 거. 또 보통 이제 또 이걸 잘 투자금이 적게 하려면 나름 이 전월세, 보통 전세겠죠. 전세가 좀 잘 되는 거. 그래서 뭐 어제 본 것도 방 3개에 화장실 2개인데. 빌라. 빌라. 구옥 빌라. 근데 10년 차야. 10년 차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왔어, 이게. 안 왔는데, 그 매가가 1억 5천, 전세가 1억 3천에서 4천까지도 가능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전세가가 싼데, 이 사람을 이제 예를 들면 1억 5천인데, 전세가 지금 한 7천이 들어왔어. 대신에 매가가 좀 싸. 왜? 투자가 많이 드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3개월 뒤에 나간대. 그러면은 일단 내 돈 넣고, 3개월 다시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현재 매가만큼 전세를 받을 수 있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돈 있는 사람은 어쨌든 더욱더 이제 쌀 때 처음에 돈이 많이 들어간 대신에 그 매가 자체를 좀 싸게 살 수가 있잖아요. 이건 약간 좀 기술적인 문제고 제일 1번은 각 지역마다 뭐 빌라도 되고 아파트도 돼요. 근데 아파트도 이제 보면 해당하는 재개발 구역 내에 아파트는 게 제일 편하긴 해. 최근에 어디 이제 신도시 지역에 갔더니 한 110세대 정도 되는 애인데 아파트예요. 네. 그냥 너무 작기 때문에 사람들 관심이 없는 거지. 하지만 이것도 구역 내에 원래 지정돼 있었어. 그런 것들도 이제 투자가 한 3천으로 가능해서 이왕에 빌라 아파트 써 있겠으면 당연히 아파트가 좋고. 그래서 지금 일단 1차적으로 좀 해보신 게 뭐냐면 예전에 각 지역마다 좀 구역 지정된 애들이 있었어요. 지금 해제되고. 네. 그런 애들을 한 번씩 가봐. 동네 분위기 파보고. 가보니까 최근까지도 별로 안 와 사람들이. 실제로 안 좋아서 안 가는 건지 아니면 아직 몰라서 안 가는 건지 또 이렇게 조사하기 좀 힘들잖아요. 네. 그리고 막 돌아다니 보면 일단 물건의 특성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 무작정 갈 수는 없으니까 그 네이버 부동산의 그 지역에 빌라 이런 걸 찍어봐요. 다가구로 찍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빌라로 찍게 되면 물건의 개수가 나오고 그 해당 구역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와 있어요. 어쨌든 그런 걸 자기만의 좀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빌라가 있으면 일단 해당하는 그 매물들 있잖아요. 그죠? 그럼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보고 실제로 있는 매물이고 아니면 투자금액을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해서 이 정도 투자금이면 괜찮을 것 같다. 뭐 제 기준은 3천 이하 정도인데 공시가 1억 이하다. 그러면 그런 것도 현장에 가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야기도 들어보고 얼마나 투자들이 왔는지 그런 거 확인해보고 일단 느낌이 좋아. 그죠? 느낌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느낌을 어떻게 느낌이 그러니까 투자들이 별로 안 왔고, 이 정도 입지에 초등학교 옆인데, 아직까지 투자금 2, 3천이고, 또 매가, 절대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원래 한 이 정도 수준이면 뭐 이슈 없을 때 보통 한 1억대 초반인데, 이슈가 걸리면 2억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가격이야. 이 정도면 실효소에서 들어오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투자는 별로 안 들어.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사전조사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현장에 갔더니 실제로 맞아.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은 그 해당하는 매물들을 이제 리스트를 쫙 정리해요, 엑셀에다가. 그 해당하는 전용 면적, 그 다음 지분, 그 다음 층, 매매, 전세 쫙 하다 보면 걸리는 게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거.
거기 이제 내끄는 거지. 그냥 무작정 갈 수는 없으니까 사전조사를 좀 하긴 하는데 아직은 사람들이 안 가서 약간 좀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 상태로 계속 안 갈 수도 있는데. 근데 물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게 안 들어오면은 일단 사면 안 돼. 아까 있잖아요. 스터디만 해놓고. 스터디만 해놔, 일단. 그래서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고 가면 그때 같이 가자. 혼자 깃발 먼저 빨리 꽂아 놓으면 심심해요. 저도 예전에 한번 창문을 너무 빨리 꽂아가지고 힘든 경우가 있었는데. 네. 근데 수익은 그래도 기다린 만큼 많이 나잖아요. 그죠. 당연히 뭐 아시겠지만 창문을 많이 올랐지만. 네. 그래도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게 한 100명 중에 한 15등, 20등이 제일 좋아요. 1, 2등보다. 1, 2등은 뒤에 아무도 안 오면 혼자 돕고 다니잖아요.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약간 어느 정도 주고 그 친구들한테 한 15등, 20등이 제일 안전하다. 스터디 한 곳이 어디시냐고? 5개 신도시 중에 지금 3개 돌았어요. 어. 신도시 있는 지역. 뭐 아까 그것도 꽤 걸리겠는데 그러면? 꽤 걸려요. 그래서 지금 한 달 생각하고 있어요. 한 달 내에 그냥 다 한번 조사해 보려고. 일단 물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스터디를 해놓는 게 낫지 않을까. 물이 들어오면 이거 딱 정말 보고 저도 사고 싶어도 아직 안 샀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약간 그런 느낌. 야, 약간 스릴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예전도 뭔가 좀 새로운 이슈가 나타났을 때 좀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딱 한번 전반적으로 공부를 해놓고 네. 타이밍 오면 아까 말씀드린 한 15등, 20 정도 내면 그것도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런 15등 이런 걸로 투자를 낸 사례가 좀 있을까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이제 혁신도시, 전국의 혁신도시들이 뜰 때, 그때 이제 부동산 규제하기 전에, 아까 뭐 진주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 한 2, 3년 전에, 2, 3년이 맞겠지? 그때쯤에 이제 3, 4년 전인가? 어쨌든 지방이 거의 안 올랐을 때, 그때 이제 수도권 좀 오르고, 이제 지방에 사람들이 가기 시작할 때, 그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뭐냐면, 신도시는 그래도 비싸니까, 그때 혁신도시가 한 7년, 8년 정도 했어요. 그때 이제 뭐 예를 들면 전주 혁신도시, 그런 데들이 투자금 3천, 그 다음에 진주도 그렇고, 그리고 뭐 창원도 그렇고, 어쨌든 한 6, 7년, 준신축, 10년에서 한 6, 7년 정도 된 사이. 이런 애들이 뭔가 좀 가성비가 좋아지는 그런 좀 느낌이 있었거든요. 매가는 거의 안 오르고, 그때 기준으로 지방이 2, 3년 뒤에 이제, 지금 원래 폭망했잖아요. 물량이 한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매가 거의 헤매다가 투자금이 매가는 떨어지고 전세가는 어차피 실사용자니까 올라가면서 투자금이 3, 4천 걸리는 애들이 전국에 되게 많았어요. 그런 거 이미 다 조사해놨죠. 조사해놓은 상황에서 사람들 가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같이 묻어서 하고. 그게 뭐가 틀린지 솔직히 몰라요. 그게 이제 큰 세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작은 세력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오를 때가 됐다.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때 그 전국 5층짜리 주공이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이런 것도 다 조사해. 그거 똑같아요. 너무 많아. 솔직히 뭐 제주부터 시작해서 온갖 전국에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애들도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잖아요. 그때는 투자금 이런 것도 좋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그 지역 자체가 이제 떠야지 그런 1.1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그런 것도 미리 조사해 놓고 가면 묻어가고 이 확률이 제일 좋다.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제주를 찍었는데 제주 한참 뒤에 걸려.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거는?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지겨우니까. 안테나를 좀 이렇게 잘 세워놓는 게 되게... 요새 뭐 단톡방 되게 많잖아요. 그죠? 또 일단 부동산 사장님을 각 지역마다 좀 확보를 해놓는 게 중요해요. 또 저도 이제 같은 투자자 보면 이런 데 보면 서로 막 이게 전화임장 이런 걸 통해서 시장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이 이제 뭐 지방 투자다. 그러면 그때 막 초기에 들어갔던 데가 울산, 창원, 포항, 그다음 전주, 뭐 이런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지역이 약간 입지가 좋은 애들. 이런 애들을 한 번씩 서로 같이 스터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부동산 전화 걸어가지고 요새 투자에 들어오는지, 그리고 들어온다면 얼마나 지금 뭐 실제로 남아있는 매물 얼마나, 그럼 투자금, 이런 걸 좀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부동산이 전화를 안 받기 시작해. 바빠. 뭔가 오기 시작한 거야. 진짜요? 그런 걸 바로바로 캐치 가능해요. 전화 임장 통해서. 어느 순간 전화가 잘 안 되고 옛날에 막 실제 임장 가면 소장님이 그 소파에 막 누워 계시거든요. 아무도 안 오니까 문 걸어놓고 어느 순간 뭔가 바빠져. 그럴 때 뭔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찾아가는 거죠. 단톡방 이런 건 이미 끝난 걸 이제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전화를 걸어가지고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혼자 다 커버를 못 하니까 같이 나눠서 하는 거죠. 하지만 그 큰 흐름은 알고 있어야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그래야지 삽질을 안 하잖아. 그죠? 자기 지역을 좀 만들어서 자기가 뭐 나는 대전을 맡겠다. 맞아요. 충남을 맡겠다 해서 이렇게 좀 그렇죠. 각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그죠. 그래서 이제 크게 큰 흐름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흐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일기 신도시, 제재 이런 게 좀 법인하고 묶어가지고 흐름이 있으니까 일단 5개 신도시를 나눠서 조사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하나 걸리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확률이 높으니까. 평택이 나가는데 카이저님이 여기 왔다 갔더라 뭐 이러면 그럼 한 25등, 30등 정도 될 수 있잖아요. 저희도. 저도 이제 모든 걸 다 커버를 못 하니까. 그건 이제 각자의 어떻게 보면 좀 역량이 좀 필요한 거죠. 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은 이전 투자 사례를 보면 충분히 스터디를 이미 다 해놓고 3천짜리 갭 혁신도시라든지 뭐 창원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스터디를 미리 해놓고 이제 딱 들어왔다.
싶으면 이제 그때 탁탁 들어간다. 한 15등 정도로. 맞아요. 네. 시장은 정확하기 때문에 내가 이 지역을 밀어도 다른 사람이 안 들어오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좀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거든요. 공감대. 공감대. 아, 이 정도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거 형성되면 어느 순간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더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이상한 거 해놓으면 아무도 안 들어와. 그럼 뭐 하겠어? 자기끼리 뭐 일하다 보고 끝나는 거지. 그렇죠. 인천. 네, 인천 나와야 될까요? 저도 인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인천에 물건 좀 많아요. 네. 아파트요? 제가 인천 그 이야기 했어요. 이미 그 입주 물량이 2, 3년 뒤에 많은 거는 예정돼 있잖아요. 그죠? 네. 또 이 수도권 중에서 원래 수도권 중에서 서울하고 경기도는 가수요가 워낙 많은 지역이라서 그 입주 물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 견뎌 나갔어. 막 이렇게. 또 전국 대장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인천은 그래도 수도권 내에서는 좀 약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도권에서 지방이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수도권의 그래서 지방. 지방이다. 그래서 이제 물량도 영향을 많이 받고 인천은 당연히 서울하고 경기도가 잘 나가야지 따라가는 애들이다. 네. 얘들이 절대 혼자 치고 나가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네. 물론 송도나 이런 데는 좀 예외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인천이 2, 3년 뒤에 물량이 많잖아요. 지금까지 경험상 이때까지의 그 통계 결과가 맞다면 2, 3년 뒤에 그 물량이 많을 때는 아무리 힘들 수밖에 없다. 변수는 그 사이에 서울 경기가 치고 나가면 얘들이 같이 나갈 확률이 높다. 하지만 서울 경기가 생각보다 안 치고 나간다. 인천은 당연히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그랬어요. 2, 3년 뒤, 2년? 이제 한 2년 남았나? 그때 기준으로 이제 자기 그거 만기가 끝나거나 이런 게 걸리면 좀 떨어질 확률이 있죠. 아무리 조정받을 확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 한 100 정도 올랐다. 그러면 이때 많이 떨어져 봐야 한 1, 20 정도 떨어질 거예요. 그래도 내한테 80이 남는 게 아니냐. 이런 기분으로 이제 투자 수익이 나신 분들이 있다면 그게 이제 좀 여러 개고 수익이 좀 많이 났다. 그러면 지금 양도세 중과 예외 그 규정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좀 정리해서 현금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카이저님은 인천은 그냥 그대로 다 들고 가신 거예요? 인천도 저도 이제 기회 되면 저도 많으니까 좀 정리를 할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포트에서 보게 되면 최소한 3분의 1에서 절반은 그냥 1년 내에 좀 팔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택적으로는. 주택은 뭐 개인적으로 좀 많이 갖고 있기도 하고 앞으로 변수가 너무 크잖아요. 뭐 금리도 오르지 또 이미 매가도 많이 올랐지. 그리고 이상하게 아까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계속 공급 위주로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같은 이런 정부 내에서 약간 좀 조정이 한 번씩 오더라고요, 보니까. 약간 그런 좀 막연한 좀 두려움이 있어, 저도. 또 이미 좀 많이 올랐잖아요. 이미 조정은 예전에 됐어야 되는데 민주당 정부에서 어떻게든 이제 끌어올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공급도 계속 밀어내고 있지. 그래서 어느 순간 심리가 바뀌면서 약간 4, 5년 뒤에는 앞으로 한 2, 3년 나이에는 솔직히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때쯤 되면 왠지 뭔가 좀 꼬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전에 좀 현금 확보를 좀 많이 하려고.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또 그 주택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비주택에 해당하는 뭐 오피스텔이나 오피스 이런 쪽에서 이제 현금, 월세 흐름으로 좀 만들어 놓고 월세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세로 해서 일단 매가 자체를 싸게 뭐 투자 적게 한 다음에 이 전세를 나중에 이제 월세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좀 현금 흐름을 지금보다는 좀 더 크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면 매도 차익을 통해서 현금이 없으면 이 매도 차익으로 해당하는 것들을 1년 12개월로 나누면 내 현금 흐름이잖아요. 그죠? 네. 뭐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서서히 약간 좀 정리하는 느낌으로. 정리한다. 예전처럼 크게 막 벌리지는 않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이미 많이 올랐어, 이미. 쎄한 게 뭔가 이렇게 지나가셨나 보네요. 맞아. 뭔가 좀 그래요, 지금. 그냥 무작정 들고 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그게 또 이 요즘 주변 투자자들의 이제 종부세 한 몇 억 맞으면 또 이 그런 느낌이 또 확 오는 거죠, 지금. 당분간 또 계속 내야 되잖아요. 네. 그거 어떡할까요, 그거를. 인천 얘기 나와서 대구. 대구. 어떻게 보십니까? 대구 제가 준비를 좀 해봤어요. 네, 대구. 요새 최근에 대구 전수조사를 좀 해봤어요. 전수조사. 분양권 전수조사. 대구에 보면 이제 달성군 빼고 구가 7개인가 8개가 있는데 네. 대구 현재 상황을 좀 봐야 돼요. 현재 상황은 어떻죠? 제가 이 객관적으로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해봤어요. 이 대구가 지방 중에서도 일단 물량하고 매가 흐름하고 일치하는 가장 핵심적인 도시 중에 하나예요. 네. 왜냐하면 대구 주변을 다 끌고 가고 있는 리딩하는 도시잖아요. 그죠? 인구도 많고. 네. 그래서 물량이 매가와 되게 연관성이 크거든요. 거의 제가 보기엔 90% 이상이에요. 물량이 많으면 떨어지고 물량이 적어지면 올라가고.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올해 2022년이잖아요. 그죠? 입주 물량은 앞으로 3년 내가 다 이미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추가가 안 돼. 왜? 지금 당장 지어도 3년 이상 걸리니까. 2024년까지 물량이 확정됐는데 22, 23, 24 요때의 물량이 무려 2.3배 원래 필요한 거예요. 1.4배 되면 약간 불안해. 근데 2.3배야. 이미 확정됐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와 같이 물량이 확정된 게 25년도는 약간 좀 되게 적어 보여. 원래 필요한 거에 한 3, 40%? 그런데 분양 예정이 있잖아. 그죠? 이 분양 예정, 앞으로 예를 들어 지금이 5월달이죠. 근데 8월 분양 예정 이렇게 막 찍혀 있잖아요. 호명론에. 네. 이런 것들이 다 예정대로 되면 25년도에
이때도 2배가 넘어. 그리고 사람들이 뭐야 25년도 없는 줄 알았더니 예전 물량이 많은 거예요. 이건 변수가 있는 게 지금 막 미분양도 있고 하니까 얘들이 연기가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몰라. 그대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무작정 끌고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22, 23, 24, 25까지 지금 많아. 4년 동안. 이렇게 많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의 그 입주 물량과 매가 연동성이 맞다면 그러면 일단 기준으로 26년에 이제 물량이 적잖아요. 이 정도 되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왠지 4년 동안 이게 박살나 있으면 보통 그러니까 보통 3, 4년 물량 바짝 많다가 그래 되면 미분양 이러 되면 더 이상 안 짓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3, 4년이 또 물량이 없어지거든요. 항상 그런 이제 패턴을 왔는데 대구도 보면 이와 같이 4년 동안에 물량이 많기 때문에 매가적인 메리트가 확실히 생길 거예요. 그게 지켜봐야 돼. 그런 다음에 이때 기준으로 26년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2023, 24까지 계속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거 지켜봐야 돼요. 계속 떨어질지 아니면 하다가 뭐 조정지역 해제가 되면서 어느 정도 다시 살아날지 모르겠지만 이 가격이 떨어지다가 이제 바닥을 찍고 있는 그 순간에 앞으로 2, 3년 뒤에 물량을 봐요. 없다. 그럼 이제 들어가야지. 그 타임을 되게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물량이 되게 많은 상황이고 주간 시계열도 보니까 KB가 지금 19주 연속 하락 매매가 전세는 18주 연속 하락 상당히 지금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서도 마피 6,500이 나왔어요. 수성구대. 물론 수성구 입지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그리고 원래 그 상황이 안 좋으면 원래 분양가 뭐 10%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죠? 지금 계약금 5%도 나오고 있고 나중에 아마 현금으로 해가지고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지금 계약금 5%까지 나왔고 또 중요한 이 투자자는 법인들이 많잖아요. 네. 법인은 원래 그 중도금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잘 못 들어가거든요. 법인 중도금 대출이 나오기 시작했어. 그런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이 뭔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런 것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계약금 보장제 원하지 않으면 취소도 시켜주겠다. 뭐 이런 거 나오고 있고. 그만큼 지금 힘들다. 거기다가 물량이 앞으로 최소한 3년에다가 플러스 1, 25년까지 많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상황이다. 현재. 그러면 실거주 대구, 저도 이제 본가가 대구니까 대구 사람들은 이제 그 수성구에 대한 열망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들어가고 싶다. 이번이 이제 기회라고 생각해서 최근에 뭐 기축도 그렇고 분양권도 그렇고 P1, 2억 떨어진 거 되게 많거든요. 너무 싼 거 아니야? 들어갔다가 후회하는 거죠. 이 보니까 이제 시작이거든. 입주가. 그래서 사람들 되게 쫄아 있어요, 지금.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투자로 사신 분들은 지금 막 털고 있는 사람도 되게 많고 약간 그런 상황이다. 투자의 이제 관점을 봤을 때 일단 떨어지는 칼라는 잡지 마라.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지하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생각보다 물량이 너무 많다. 일단 최소한 24년까지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냥 계속 지켜봐야 돼요, 지금. 더 이상 지금 사면 의미가 없어. 사람들 떨어지지 못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년까지도 예정된 게 있으니까 물량이 많으면 계속 지켜보다가 일단 그 동네가 반전을 하려면 그 동네의 그 대장의 이제 분양권의 피 아니면 신축 애들의 이제 그 가격 흐름 이런 걸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양권의 피의 흐름을 일단 수성구 위주로 그 다음에 좋은 뭐 중구, 남구, 뭐 달서구 이런 애들 쳐다보면 어느 순간이 멈출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안 떨어지고. 그때가 이제 그 투자 포인트 타이밍이 오는데 그때 기준으로 당연히 이제 분양권은 입주하는 시기를 봐야 되잖아요. 그때하고 이제 물량이 없는 데 같이 연동성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분양권 투자할 때는 그렇게 하고 제가 봤을 때는 더 확률이 높은 게 입주장 때 던지는 물건이 꽤 나오거든요. 아무리 입주 좋아도 입주장 때 이제 던지는 물건이 많아가지고 대신 돈이 좀 많이 들어. 그래서 피가 뭐 1, 2억 했던 게 지금 뭐 0까지 뚫어낸 애들도 있어요. 대신 전세가도 박살나 있잖아요. 그래서 매가가 5억 정도 분양했는데 피가 1억 붙었다가 지금 다시 5억이 됐고 하지만 전세도 지금 2, 3억밖에 안 돼. 그럼 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대구 시장을 먹으려면 입주장 때 떨어진 걸 사는 게 제일 확률이 높은데 쩐이 좀 필요해.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또 판 사람도 있어. 이 대구장에서 좀 많이 먹으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매도하는 이유도 저도 이제 매도하는 이유가 대구 들어가려고. 아, 대구 먹으려고? 먹으려고. 이게 큰 장이 제가 봤을 때는 지방에서는 대구 분양권 아니면 입주장, 수도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또 재밌는 예가 있어요. 그 지방은 입주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한번 그 데이터를 좀 봤는데 네. 또 뉴스에 나왔어. 창원 유니시티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유니시티가 보니까 2019년 6월달 입주를 했어. 입주를 했는데 딱 그 시점에 거의 마피. 그때 서울에서 버스 타고 막 내려갔어요. 잡으려고. 아직도 기억나는데 저는 이제 못 샀어요. 투자가 많이 들어서. 입주장 때 그 전세 계약하니까. 그 시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창원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때 이후로 최근까지 물량이 없거든. 날라갔죠. 그죠? 네. 그래서 이때 유니티를 잘 기억해야 되니까 2019년 6월 이때가 2017, 18, 19 그 3년 동안의 엄청난 장의 마지막 유니시티였어요. 그때 기준으로 얘가 이제 바닥을 찍고 아까 말했잖아요. 이때 기점으로 2, 3년 뒤에 물량이 없으니까 탁 올라간 거지. 그래서 뉴스에 나왔는데 매가가 8사가 4억 5천이었는데 지금은 9억. 더블이 됐다. 지금 대구도 봐. 아까 이거 대구 지금 2002, 3, 4, 3, 4년 동안 계속 물량이 많을 거잖아요. 그럼 매가 하락할 거거든요. 일단 어느 순간 마지막 장에. 무슨 말이겠죠? 이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지켜봐야 돼요. 그러다 그 시점에 아마 2, 3년 뒤에 물량이 없을 거야. 유니시티 같은
재미를 보지 않을까. 이 큰 장이 아마 대기하고 있어요. 이건 일반인 잘 모르거든요. 또 쩐이 있어야 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 등기 치고 3개월 뒤면 어떻게든 또 대출이 가능하니까 뭐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또 회수하고 또 사고. 이러다 물리면 망하는 거. 그래서 항상 물량과 그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돼요. 어쨌든 이제 그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제가 봐서는. 지금은 절대 아니다. 아까도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 대구도 보면 최근에 2016년, 17년도에 물량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헤맸거든. 그때 27년 말에 다시 보니까 2, 3년, 최근에 21년 상반기까지 물량이 좀 적으면서 다시 좀 많이 올랐어요. 떨어지지 않아도 이제 그 물량이 적으니까 다시 올라가는 순간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정된 물량이 3, 4년이 되게 많잖아요. 네. 지금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 제가 봐서. 나중에 때 되면 거기서 대구 수성구에서 전국 모임을 하겠네요. 네, 다 모이게 생겼어요. 거기 투자자들. 네, 맞아. 저희 이제 본가도 수성구로 아마 입성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구 시민들의 꿈, 수성구. 네, 수성구. 진짜 좋더라고요. 짱입니다. 네. 모든 게 다 몰려 있어요. 진짜 좋아요. 파는 줄 알았는데 파는 게 대구 시장을 먹으려고 파는 거다. 맞아요. 인천에. 맞아요. 그 한 5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 주변에. 그래서 지금 10억 만들어놨대. 제가 아는 분도 지금 현금 왕창 모아놓은 분 있는데. 네, 맞아. 그냥 뭐 주식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딱 해놓고 이제 준비되면 쏜다고. 네, 맞아. 근데 생각보다 늦게 있을 수 있으니까 약간 좀 조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음. 한 3년 동안 되게 많아요, 물론. 열공지영님께서 대구는 2026년쯤 보면서 들어가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그때 기준으로 역산해야지. 음. 보통 한 투자에 2년 걸리니까, 그죠? 26년이 안정되면 24년인 거잖아요, 그죠? 2년 전이니까. 야수들이라고, 야수들. 예, 야수들. 그냥 투자자들의 본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뭔가 먹을 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뭔가 냄새를 맡으면 가야죠. 그런 느낌이다. 저는 이제 일단 소액 투자 전문이기 때문에 거액 투자는 저하고 또 안 맞습니다. 거액이 있으신데도 왜 소액을 하세요? 소액이 난이도가 사실 좀 더 높지 않습니까? 거액보다? 리스크 해지의 상황인 거죠. 아니, 이게 지금 서울 투자하려면 금액대가 되게 크잖아요. 확실한 거 빡! 네, 물론 이제 서울은 물량이 없지만 아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매가 자체가 먹을 게 예전보다는 확실히 적잖아요. 지금 뭐 물론 이제 그 강남에서 신고가 계속 뭐 아리팍 치고 있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그게 지금 40매덕인데 그거 어떻게 사 그거를.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 애들 사기에는 제 관점에서는 쉽지 않다. 그보다는 확실히 뭔가 보장된,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이 무너졌을 때 그 도시를 하는 게 저는 더 낫지 않을까. 소액이 얼마이십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3천 정도라고 보면 일단 될까요? 기본적인 이제 3천은 이제 그 소액의 기준이고요.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저도 이제 소액 기준이 좀 올라왔어요. 인플레가 되다 보니까 5천? 한 5천 5천 정도는 그래도 이제 소액의 기준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너무 작은 거는 또 이 물건의 범위가 되게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래도 한 5천은 들어야지 하지 않아요. 요새 취득세가 또 올라가가지고 맞습니다.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구린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카이저님처럼 이렇게 좀 그런 정확한 흐름을 읽고 네네. 타이밍을 잡고 싶은 거죠. 우리도 소액으로 하고 싶으니까 치파치파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냥 네네. 소액으로 선진입 정도까지는 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때 좀 그 흐름을 좀 정확히 읽기 위한 방법이 뭐가 그 있어요? 혼자서 못 해요, 이거를. 그래서 어떤 그 모임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 특히 불인이들은 더 모르잖아, 그죠? 저도 이제 네. 어떻게 혼자 그걸 다 커버해요. 요새 그 정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정보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키워져야 되는데 그 통찰력이라는 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모르는 건 당연히 몰라. 저도 이제 투자들이 많이 가는 것 중에 안 하는 게 그림. 모르겠어, 나는. 뭐 그림을 볼 줄 알아야지. 그런 것들은 분위기가 좋다 하더라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투자 종목들은 부동산 관련된 것들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하나를 제대로 하면 그 다음 거는 약간 좀 쉽게 진입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특히 이제 불인은 잘 몰라, 이거를. 그래서 이제 하려면은 어떤 모임에 들어가는데 이 모임 자체가 사기인지 아닌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약간 좀 검증된 거. 처음에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 공감돼.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다행히 처음 들어갈 때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또 뭐 나름 또 소액으로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투자자 모임도 있잖아요. 항상 일주일에 한 3명이서 처음에 우르르 있다가 한 만만 사람 있잖아요. 같이 뭐 올리다 보면 한 3명에서 6개월 동안 임장 갔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감이 온 거지. 임장에 대한 부담감은 없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어떤 타겟인지 포인트인지 이걸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 일단 처음 들어간 게 되게 좋은데 처음 들어간 게 뭐 예를 들어서 완전 이상한 걸 들어갔어. 뭐 투자자의 세계인데 최근에 뭐 코인 이런 거 있잖아요. 코인도 투자하는 모임이 있더라고 보니까. 물론 이제 그건 뭐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이 부동산은 제가 해보니까 약간 좀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워낙 뭐 유튜브 이런 거 유튜브 중에서도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유명한 이 프로그램들 나오는 데 있잖아요 보면 뭐 후레인 TV도 그렇고 뭐 3프로 TV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좀 자주 노출되고 어느 정도 검증된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좀 뭔가 입문하면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뭔가 이상한 데를 안 가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데는 또 이 자체에 좀 모임이 좀 있어야 돼요. 뭐 카페나 이런 데 보면 주기적으로 뭐 만난다든지 뭐 스터디 모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노출시켜가지고 카페 모임도 가고 스터디 모임도 가고 하지만 실제 투자는 통찰력 생긴 다음에 들어가야지. 처음 들어갔는데 물리면 이발을 많이 떠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5, 6개월 동안은 미친듯이 이것저것 한번 가보자. 그래도 가보면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각 종목별로 일타 강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특강도 한번 들어보고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분양권을 들었는데 나하고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분양권이. 그러면은 이제 분양권 한번 파보는 거고. 근데 분양권 자체가 현재 흐름인지 아니면 또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도 통찰력 있는 이제 고수들을 또 친해져야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투자를 좀 잘하는 친구들은 고수들하고 좀 친해. 진짜.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하다 보면 이게 교집합이 생기거든. 그럼 그쪽으로 파고들어서 이제 공부하고 매수하고. 이 같은 이제 고수를 만나려면 또 그런 모임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유튜브 본다고 그 사람들 만날 수는 없잖아. 그러려면 결국엔 이제 자기 돈을 내고 오프라인 수업 들으면서 사람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거쳐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누구를 만나느냐 중요한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워요. 누가 만날지 어떻게 알아고. 저도 처음에 잘못 만나고 완전 꼬였거든요. 투자도 꼬이고 막 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꼬여서. 근데 그 처음이 이제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오프라인 모임을 좀 자주 나가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예. 이게 유튜브 영상이나 텍스트 카톡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이게. 맞아요. 궁극적으로는. 실제로 이제 대화를 해보면 좀 뭔가 좀 느낌이 오잖아요. 이게 싸다든지 네. 아니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이야기도 들리니까. 관상도 좀 보고 목소리 톤도 좀 들어보고. 네, 맞아요. 그럼 어느 정도 사회생활 하면 그런 게 또 걸러질 수 있으니까. 부동산 매가에 영향을 주는 통계 이걸 좀 어떻게 읽고 정리하고 해석을 해야 될지. 그렇죠. 이 통계는 그냥 지방 투자할 때 제일 좋다.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입주 물량을 보면서 입주 물량도 연관된 게 미분양이잖아요. 제가 크게 보고 있는 게 입주 물량, 그다음에 입주물 많으면 당연히 미분양은 늘어날 거고, 입주물 줄어들면 미분양은 줄어들 거고, 이런 식으로 같이 연관성이 있는데, 이같이 입주 물량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지방 투자에 최소한 7할 이상이다. 뭐 많은 분들이 지방 투자 예상하시잖아요. 전부 입주 물량 분기별로 보면서 다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는 하자. 우리가 뭐 수도권 투자만 할 수 없잖아요. 수도권이 항상 올라가는 법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또 지방도 가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인천까지 물량이 되게 중요하고, 물론 당연히 이제 서울 수도권도 물량이 상당히 중요한데, 서울 수도권이 대장 이런 애들은 외부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갑자기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 대표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이 오더라도 지방은 올라가더라.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지방 무조건 입주 물량으로 보자. 그때까지 입주 금융이 오기 전에 이미 좀 박살이 나 있었어요. 그 와중에서 하더라도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었어.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수도권 떨어지면서 매가 올라갔고, 그래서 공급량 미분양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매가 흐름, 먹을 게 있어야 돼. 아무리 물량이 없어도 이미 많이 올랐어. 예를 들면 뭐 창원 지금 뭐 아까 유니시티도 10억 남았잖아요. 얘를 지금 15억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거야, 이게. 그냥 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미 좀 박살나는, 그리고 대구가 되게 좋은 거예요. 이미, 대구 갖고 계시면 좀 죄송한 이야기긴 하지만, 입주 물량이 많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가가 좀 하락하는 지역인데 떨어진 상황에서 앞으로 물량이 별로 없어. 되게 확률이 높아요. 올라갈 확률.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자를 했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물량 예전보다 좀 줄어들었지만 예전에 한때 너무 많아서 박살난 거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제 투자 성과가 괜찮았는데, 이제는 매가 자체가 올라서 물량이 좀 작아도 좀 부담스럽다. 지금 뭐 전주, 창원 뭐 이렇게 강원도도 가시면 지금 거의 전고점 회복했거든요. 지금 뚫어야 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좀 투자 상황이 녹록치는 않다. 그렇게 이제 제가 봐서는 그 두 가지가 투톱이에요. 매가 흐름, 어떻게 보면 먹을 게 있느냐, 앞으로 물량이 없느냐. 이 두 가지 메인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좀 몇 개 도시들이 나와요.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미리 사전수사 좀 해놓고, 그 다음부터 심리, 그 다음에 가수요 이런 걸 봐야 돼요. 그래 놓고 이 중에 어디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KB에도 보면 그 매수 우위 지수라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흐름, 추세. 이 서울 같은 경우도 아까도 윤석열 당선되고 나서 직전보다 지금 한 10몇 % 올랐다고 했잖아요. 분위기를 타고 있으면 확실히 저도 매주 체크를 하거든요. 25개국 중에서 올라간 거 떨어진 거 이게 숫자가 계속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보다 보면 뭔가 좀 흐름이 있어요. 추세가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으니까. 그런 걸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이건 큰 흐름이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특정 종목이 있어. 그럼 한 5개 지역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때부터는 이미 조사는 끝났어. 투자 어디 갔는지 맨날 그것만 봐요. 부동산 사장님한테 이야기 전화를 해서 오고 있느냐. 버스 탔다 그럼 바로 가는 거지. 나도 간다. 버스 타기 전에. 버스 타고 토요일 오면 저는 수요일쯤. 이게 제일 확률 높아요. 일단 2, 3천 먹고 시작해. 진짜. 이게 제일 제가 봤을 때 확률이 높다. 근데 뭐가 될지 모르니까.
미리 조사는 해놔야 돼. 바로 쏠 수 있는. 하지만 헛발질 하게 되면 아무도 안 올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땐 쏘면 안 되는 거지. 물론 이제 그 지역들은 들어가도 어느 정도 좀 커버가 되거나 좋은 걸 미리 선정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럼 되게 희열감이 있어요. 내가 찾았는데 투자를 막 오기 시작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내 투자 논리가 맞은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도 계속 증명해 나가면서 찾아가는 거죠. 원래 예전에는 부동산 지인이 메인이었는데 요새 이제 부동산 지인, 그 다음에 아실, 호갱. 네. 요 산총사만 있으면 웬만한 거 다 해결이 돼요. 예전에는 그 KBS 데이터 긁어서 뭐 엑셀 그리고 했는데 다 필요 없어. 이제 다 나와. 이제. 그런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유료로 최근에 손포망님 그 얼마 전에 나오셨더라고. 네. 그 프로그램 되게 좋아요. 요새 웹 버전도 있고. 그거까지 이제 콤비네이션 하게 되면 웬만한 것들은 다 해결되지 않을까. 이제 그 실제로 매물 이런 흐름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전화나 현장을 가야 되는 거죠.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투자하기에는. 그러니까 대신에 단점도 있어. 알잖아요. 진입장벽이 낮아져가지고 많아. 빨리 가. 그래서 진짜 항상- 빨라, 속도가. 맞아요. 그 일장일단이 도는 게.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진짜 빠른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한 거는 한 2008년? 2008년 아니고 2012년. 4년이나 차이가 나는데?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 2008년은 약간 멋모르게 이제 강남. 그냥 지른 거? 그냥 지른 들어가서 뭐 하여튼 좀 이상하게 했어요. 생투자. 생투자. 그러면서 말렸어. 그래 3, 4년 동안 헤매다가. 그렇지. 그런 건 또 경력 안 치지. 그렇죠. 이런 것도 그죠. 5점을 남기니까. 그렇지. 실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거는 2012년 12년 찾아봐서 6월이야. 6월. 왜 6월이냐 봤더니 네. 그때 저 이쪽 세계로 이제 그 끌어들인 책이 있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계기가 된 거예요. 예전에 그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 성선화 기자님. 네. 월세 이화. 거기 이제 기자님이 이제 100일 동안 100일 프로젝트로 월세 막 세팅하고. 맞아요. 그때 되게 좋았어. 2012년이니까 지나고 보니 2012년이 이제 막 완전 바닥에서 싹 이렇게 싹 올라가려고 하는 약간 이런 느낌. 맞습니다. 그래서 매가도 싸고 대출 잘 되고 해서 월 세팅하기가 가장 환상적인 시기였어요. 맞습니다. 뭐 어쨌든 이걸 실제 실행을 해서 책으로 내신 거잖아요. 그죠? 네.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이게 또. 네. 그때 이제 저도 이제 그 재테크 어떻게든 좀 잘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던 상황인데 그때 책을 넘기다가 그걸 본 거예요. 이 카페 내가 예전에 가입한 건데.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 카페를 나도 모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다시 안 보면은 그냥 또 몇 년이 흘러가겠구나.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컴퓨터 방에 있는 PC로 가가지고 그 카페에서 하는 그거 수업을 봤어요. 마침 딱 병아리반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가입을 하게 됐죠. 네. 그때부터 저희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매주 수업 듣지. 수업 끝나면은 그때는 오프라인 되게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네. 끝나고 나서 뒤풀이 하면서 막 이야기 듣지. 뭐가 좋더라.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신 오프라인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친하게 지낸 2명하고 합쳐가지고 한 3명에서 6개월 동안 임장 갔지. 그러면서 저희 이제 본격적인 투자 생활이 그때부터 스타트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시작한 시기가 되게 좋았네요. 시기도 되게 운이 좋았어요. 그때는 뭘 사도 어떻게 보면 다 올랐지. 12년, 13년이면. 하지만 심리는 되게 안 좋았어요.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이제 헤매고 있는 시기라서 네. 사람들이 투자 잘 안 하려고 했죠. 왜 사냐고 떨어지는데. 2008년부터 계속 수도권이 내리막길이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사신 거예요? 언제 낙찰을 받더라? 2012년부터 시작해서 한 1년 반 동안 11개를 낙찰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왔을 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11개를 낙찰 받아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쌓여있는 마이너스가 있었어. 그게 뭐냐면 원래는 마이너스가 아닌데 제 부양받은 게 실제 입주할 때쯤 되니까 마이너스 5천이 된 거예요. 이거 솔직히 못 팔잖아. 우울해가지고. 네. 그때 이제 공부하면서 양도 차손을 알게 된 거지. 떨구는 거. 마이너스 난 거는 같은 해 세금을 안 내야 된다. 미친 듯이 경매 단타를 했어요. 이때부터 저희 단타, 그게 이제 어려움 생긴 거죠. 많이 떨고 했는데 1년 딱 기한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일단 싸게 받아가지고 로얄층을 1층 가격은 무조건 팔려. 그렇게 해서 이제 건당 2, 3천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5천 털고 기존에 있던 아파트가 팔았잖아요, 이미. 그 마이너스 5천이면 그게 또 묶여있는 돈이 있잖아. 그것도 회수하고. 하다 보면 돈이 늘어난 거잖아요. 요걸로 이제 그 경매 하다 보니까 이거보다 이제 갭 투자가 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계도 공부하고 하면서 이제 갭 투자의 세계로 완전히 들어간 거죠. 그래서 개인 갭 투자, 법인 갭 투자, 그 다음에 1.1 갭 투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통계를 기반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느낌이 좋더라고요. 이 정도면 더 이상 안 떨어질 것 같다는 느낌을 계속 받아간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갭 투자로 쭉 오다가 아까 제가 이 분양받아 말렸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분양권 이런 건 별로 관심도 없었어. 또 그때는 뭐 제재, 갭 투자 훨씬 편하거든. 제재는 그래도 리스크가 있잖아요. 제재는 이제 확실히 기존 기축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사업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일이긴 한데, 갭 투자 너무 좋아가지고, 제재 초기를 들어가서 그쪽을 좀 더 팠으면 좀 더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양권은 이런 아쉬움을 얻게 하려고,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사서 한 10개 막 샀던 거죠. 옛날에 아예 안 샀는데. 그런 거 지금 이제 입주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이것저것 막 해봤어요. 그러니까. 경매했지, 갭 투자,
개인, 그다음 법인 했지. 그다음 1.1 뭔가 좀 새로운 분위기가 막 태동되기 시작했거든요. 사람들이. 태동. 태동. 뭔가 이 사람들이 공시가 1억 이하로 막 가더라. 그냥 무작정 가는 게 아니고 제재 이슈가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전국에 5층짜리 입지 좋은 이런 애들이 뭐 동의서고 이러다 분위기가 막 올라왔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가 사업 시행인가 직전 이런 것들도 좀 싼 거 이런 거 한번 들어가면서 제재 맛도 좀 보고. 근데 아직까지 그걸 사서 끝까지 한 게 없으니까. 제가 아직까지 뭐 제재에 대해서 뭐 그렇게 이러쿵저러쿵 이제 말은 못 하겠지만 어쨌든 약간 그런 느낌. 뭐 몇 개는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도. 예전에 이제 하나 사고 하나 팔고 하게 됐는데 이제 팔고 나서 급등하면 그만큼 안타까운 게 없어가지고 저는 약간 소액 투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 살 때 어느 순간부터 한 두세 개 사. 두세 개 사서 하나 올라가면 그거 팔고 투자금 회수해가지고 나머지 두 개는 좀 더 지켜가는 거죠.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급등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주식하고 똑같네. 비슷하게. 이게 되게 심적으로 멘탈이 강해져요. 이렇게 하면. 그게 좋더라고요. 대표님, 당신은 하락장 때 좋은 시기 때 시작해서 지금 뭐 한 7, 8년 됐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은 투자 난이도가 지금 그때와 다르다.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헬이다, 난이도가. 규제부터 첩첩산중이고 이런데 또 많이 오르기도 했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상황에서도 제가 이제 입문했으면 이렇게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매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좀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매도 차익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신도시 이쪽에 이제 공시가 1억이야. 이런 거는 이미 가격이 완전히 바닥이기 때문에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너무 싸. 전용 20평이 막 1억대 초반이에요. 가보면 떨어지겠어요, 그게. 방 3개, 화장 2개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매도 차익으로 보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관심을 가졌던 게 이제 그 서울의 원룸 오피스텔. 얘들이 거의 무갭으로 가능하거든요. 그 취득세만 내. 그런 다음에 2, 3천 먹기. 이런 거 뭐 큰 부담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있어. 요새 이런 것도 한때 지금 뭐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최근에 보니까 그 뭐지 어느 뭐 말하기 그렇지만 이제 수도권에 지하철 최근에 생긴 근처에 보면 오피스텔 방 3개거든요. 전용이 59야. 근데 2억이 안 해. 뭐 너무 싼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 번씩. 이런 것들도 이제 또 관심의 대상이고. 주택 규제가 있지만은 취득세 4.6%로 오피스텔 투자해가지고 최근 또 문정동 이런 데 한 20%씩 올랐어요. 바닥 기준으로. 그런 것도 또 수익이 나잖아요, 그죠? 여전히 저는 이제 그 소액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 차점이 있더라고. 네. 근데 불인이가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그건 약간 좀 부담스러울 선수들이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불인이들이 투자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3천만 원 있다, 5천만 원 있다. 생애 첫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어렵죠. 갓 다주택자가 되신 분들 있잖아요. 불인이인데 뭐 한 2주택 정도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불인이 분들은 그게 있는 거잖아요. 명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 그 취득세 중과 때문에 지방에 눌려있는 애들이 있어요. 최근에도 그런 건 괜찮겠다. 뭐 예를 들면 그 지역 내에서 전주의 에코시티 이런 것처럼 입지가 제일 좋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걔가 그 5구짜리가 매가가 거의 안 올라가지고 개입이 한 3천밖에 안 나와요. 제가 그런 거 넣으면 한 1억 모을 것 같은데. 근데 취득세도 중과 아니잖아. 그죠? 불인들은. 그런 식으로 지금 수도권은 솔직히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지방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중심축에 해당하는 그런 애들이 찾아보면 있어요. 그런 애들 뿐만 아니고 각 지방에도 보면 나름 입지가 괜찮은데 그 투자금 자체가 이렇게 이제 3천에서 5천 정도로 걸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눌려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데 취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투자를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실거주들은 좀 좋아하는 입지 괜찮은데 그런 거. 그런 거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땐 그런 것들은 한 3천 넣고 재수 없으면 5천. 한 1억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 정도? 그런 거에서 이제 좀 자신감을 가지는 거죠. 한 바퀴 돌려가지고 2년 뒤에는 이제 일반 과세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카이저님은 아까 수익형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또 어떤 걸 좀 계획하고 계세요? 투자 쪽으로? 최근에 광풍이 일어났던 게 그 강남의 꼬마 빌딩이었잖아요. 네. 요새 돈 좀 버신 분들은 다 하나씩 갖고 있는 꼬마 빌딩. 제가 그 타이밍을 놓쳤어. 거액이잖아, 그죠? 아무래도 투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물론 이제 5억에서 10억부터 들어가서 예전에는 이제 꼬마 빌딩의 기준이 한 50억 이하였는데 요즘은 거의 10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매가만 올라서. 그래서 이제 꼬마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컨설턴트 그런 분들 있잖아요. 중개하시는 분들. 들어보면 본인들도 너무 많이 올랐다, 최근에. 투자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요새 그 새로운 트렌드가 꼬마 빌딩을 사는 게 아니고 입지 좋은 거 오피스를 사는 거예요. 오피스? 오피스는? 오피스. 예를 들면 이제 크더라 뭐 몇백 세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오피스 건물의 그 구분. 오피스 뭐 한 호실, 강남에 이런데 그런 걸 다 합쳐가지고 나의 땅 면적은 50평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건물을 갖고 있다. 이게 장점이 뭐냐면 내가 관리할 필요가 없어. 관리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강남에 그런 것들을 계속
확보해 가는 게 요즘 좀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막 이것저것 그 강남에 오피스텔하고 그런 상 합쳐보니까 이제 땅이 현재 20평이 됐어, 이제. 그래서 목표는 50평까지. 또 이제 그 최근에 오피스텔 뭐 많은 분들 하셨지만 투룸 1.5룸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원룸이 되게 안 올랐거든요. 네. 근데 원룸도 10년에 한 번씩 올라요. 음. 지금 또 그 가성비에 딱 걸려가지고 1.5가 되게 많이 오른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또 이 주택 규제에 의해서 이제 오피스텔도 많이 들어가시고 소소하게 투자금 그 취득세 정도만 내고 초기에는 취득세까지 냈어요. 전세가가 더 높아가지고 취득세 내고 어쨌든 뭐 이런 비용 처리 뭐 하게 되면 한 2, 3천 정도 먹는 전략으로 그것도 그럼 단타용인 거예요? 그것도 뭐 단타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초기에 뭐 법인에 들어가면 단타가 가능하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문정도 이런 분들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올랐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취득세 내고도 한 300 남았는데 이미 한 3, 4천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계속 퍼져나가고 있어요. 수익형 부동산 가지고 있으신 게 있으신가요? 오피스? 네, 오피스 한 층 뭐 이렇게? 아니 한 층 말고 한 호, 뭐 전용 21평, 뭐 12평 아, 이런 거 있고 오피스텔은 뭐 여러 개 있고요. 네. 그래서 가능한 한 좀 입지 좋은 곳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본인 사무실로도 쓰세요? 네, 맞아요. 이제 강남으로 가려고요. 이제. 지금 신림에 있는데 네. 강남으로 갈 생각입니다. 그런 목적도 있었어요. 계속 임장 다녔어요, 그거. 뭐 강남도 가고 마포도 가고 여의도도 가고 약간 입지 좋은 데 있잖아요. 네. 그런데 계속 사무실이네, 사무실. 사무실. 네. 바닥 난방 안 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니고 상가 개념의 오피스텔인 거죠. 그런 게 이제 최근에 주거용이 많이 뜨다 보니까 그런 게 좀 가성비가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저희 목적에도 맞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월세를 확보해 나가는 거죠. 참고로 한 대출은 한 75에서 80% 정도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월세를 확보하고 나중에 이제 주택 매도 차익을 통해 가지고 돈 생기면 이제 대출을 계속 갚고 하다 보면 이제 월세만 남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세팅하면 좋지 않을까. 또 이 최근에 또 이 중요한 게 우리 투자할 때 대출 중개인하고 친해지면 좋거든요. 그래서 대출 중개인하고 친하게 지내면 최근에 아까 부동산을 통해서 알 수도 있지만 대출 중개인이 각 현장에 있잖아요, 그죠? 이게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투자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대출 중개인은 처음에 몰랐는데 뭔가 계속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많이 오르더래. 그래서 자기가 분석도 안 했는데 계속 물어보면 그냥 산대요, 그냥 그거를. 뭐 예를 들면 뭐 일산의 썩상 이런 것들 있잖아요. 썩상 이런 걸 많이 샀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이슈가 됐던 게 뭐 원룸 오피스텔 월세가 많이 올라서 이거 분위기가 장난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많이 산대요. 또 그런 이야기 또 들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요새 또 오피스가 나름 대세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대출 상담사는 어떻게? 실제로 이제 맡겨야죠. 예전에 이제 뭐 대출 받는다고 해서 여러 번 의뢰 뭐 되게 많잖아요. 하다 보면 뭔가 좀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어. 그러다 친해지면 뭐 같이 밥도 먹고 이래서 친해지면 서로 이제 좋은 거를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 어디 많이 대출하냐고 뭐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가격대.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 실제로 그 물건을 확보하고 순서 이런 것들은 대출 중개인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알게 되면 또 이 뭐 새마을금고 지정장도 친해가지고 오히려 저한테 막 물어봐요. 사람들 여기 많이 들어가는데 괜찮냐고 대출해줘도 되냐고 그런 식으로도 정보를 알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제주도 또 아파트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한때 또 이 제주도 오피스텔 또 거래 들어갔대. 네, 주거용 오피스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죠. 제주도는 지금 입주 물량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가수로 봤을 때 절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대출 회수가 안 되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갑자기 큰 부자가 된다는 이제 목표를 버리고 이 조금씩 뭔가 좀 성공에 대한 좀 맛을 보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 좀 잘 모를 때는 좀 이것저것 좀 많이 물어봐야 돼요. 이게 어떠냐 계속 물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좋게 어떤 사람은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누구나가 이건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음 투자를 좀 약간 성공적으로 좀 해놓으면 앞으로가 이제 좀 잘 나가는데 주변에 보더라도 처음에 실패하면 이 바람 완전히 떠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든 이 초보자의 혜택이잖아요. 이거 좀 물어보더라도 다 알려주시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투자를 좀 잘 하고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이 부동산 투자나 모든 투자는 그렇지만 진짜 부자는 좀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부자더라고요. 시간이 많은 사람. 이때 시간 많으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뭔가 계속 바빠서 공부할 시간도 없고 뭔가 계속 정신없어. 물론 이제 현재 상황이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두 시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좀 공부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그게 뭐 빨리 일어날 수도 있는데 저는 절대 못 빨리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거는 자기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투자해서 봤을 때는 쓸데없는 거. 예를 뭐 게임을 한다든지 미드를 본다든지 이런 것만 없애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시간이 많이 늘어나서 이왕이면 이제 게임할 바에야 이제 뭐 호갱눈에 갭 작은 거 이런 걸 계속 찾는 거예요. 막 게임처럼. 그래서 이런 같은 스터디 모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주의 주제는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경기도 뭐 예를 들면 군포다. 군포에서 뭐 전용 5구 이상 뭐 어느 정도 해줘야겠죠.
그런 상황에서 갭 제일 작은 거 찾는 사람이 위너다. 이런 식으로 게임처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다 보면, 뭐야, 이런 거 자기도 막 찾게 되고, 그걸 계속 도시비로 넘겨가는 거고. 물론 여기 주최한 친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기에 이제 가장 좀 좋아 보이는 거. 뭐, 오피스텔인 것 같다. 그러면은 오피스텔 갭 없는 거, 강남 딱 지정해 주는 거예요. 강남구에서. 이런 거 서로 막 게임하고. 그래서 이 바닥을 떠나지 않고 재밌게 투자할 수 있는, 같이 투자할 수 있는 스터디 모임. 이런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또 뭐 최근에 스터디 모임도 뭐 이야기가 나왔지만 하다 보면 한 번씩 튀는 사람들이 있어. 막 자극을 받아. 그래서 이제 나도 좀 더 잘하겠다. 그래, 독고다이는 절대 안 된다. 그런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순서가 이제 보니까 한 10등밖에 안 돼. 그러면 내가 들어가도 11등인 거잖아요. 오케이. 그죠? 그런 식으로 그 같은 스터디 모임이 양질이 되려면 나의 레벨이 올라가야지 그 레벨이 더 같이 올라갈 거잖아요. 뭐 주변 이야기 듣고 대신에 내가 뭔가 부족하면 이 사람 내가 해줄 수 있는 뭐 정책 자료집 이런 거 막 찾아서 계속 뿌린다든지 그런 건 할 수 있잖아. 그죠? 아니면 대출을 내가 빠삭하게 알아가지고 이런 것도 몇 프로 되고 이 지역은 얼마까지 되고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세팅을 해서 알려준다든지 하다 보면 자기 투자자 모임의 레벨이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양질의 정보도 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 여러 가지 종목 중에 하나를 마스터해가지고 중서가 되고 계속 늘려가는 거지. 그러려면 그 모임 자체를 되게 좀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분양권 잘 몰라. 그럼 분양권 한 사람 물어보는 거예요. 강사한테 바로. 확률이 되게 높지 않을까요? 그 친구는 저한테 어느 지역이 요새 앞으로 좋아질 거냐 물어보는 거고. 소액. 그러니까. 서로 하나씩 공유하고. 맨날 공유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가는 거지. 또 물론 이제 그 인성도 되게 중요하고 이렇게 네. 좀 같이 하는 그런 게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이제 뭐 오프라인 모임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 투자를 좀 오래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투자자분들하고 좀 잘 맞으세요? 좀 공감대가 형성된 게 직장인 강사들 방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각 분야 저는 이제 갭 투자, 그다음 분양권, 호재, 세금, 토지까지 딱 뭉쳤어. 뭔가 좀 이 카테고리에 넣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직장인의 애환을 서로 막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그때가 한 2, 3년 전인데 재밌는 게 전부 다 퇴사를 했네. 진짜. 지금 다 퇴사했어요. 그러면 약간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모임이 되게 재밌었어요.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하고 전부 다 적폐가 돼서 그럼 이제 다 전업 투자자로 만나요? 이제 다 전업 투자하는 거죠. 네. 전업 투자자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항상 7시에 일어나요. 또 늦게 일어나는 거 아닌데? 근데 늦게 일어날 이유가 없는 게 그냥 항상 뭐 습관처럼 돼 있었어요. 7시 일어나서 사무실 가서 밥 먹고 도착하면 8시 반, 빠르면 8시. 그때도 제에서 11시까지. 이때가 저는 집중이 되게 좋아요. 오전? 무아지경으로 빠져요, 그냥. 무아지경. 무아지경으로 빠져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막 생각도 많이 하고 정리도 하고 뭐 예를 들면 오늘 이런 거 있으면 한 8시에 도착해가지고 한 2-3시간 동안 무아지경으로 한번 정리를 해봐요. 내가 할 얘기. 그렇죠. 그런 것들. 아니면 이제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새로운 이슈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정책 이런 거 넣으면 PDF 자료 이런 거. 원래 그 정리를 못했던 거를 계속 뭐 나에게 카톡 보내기 이런 식으로 모아놓다가 한번 아침에 앉아가지고 막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뭐 임장 가고 싶으면 어제도 이제 신도시 한번 임장 갔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좀 이슈가 있으면 돌아다니는데 없을 때는 그냥 시간 날 때는 쉬는 거죠. 뭐 얼마나 쉬는지는 뭐 이야기는 좀 그렇지만 해산할 때보다는 홀랐다. 그럼 나름대로 뭐 바쁘게 움직여요, 저도 막. 그냥 막 무장 노는 게 아니고. 하지만 옛날에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이제 안 해도 되니까. 최근에 나에게 보낸 카톡이 뭐세요? 신선하죠, 질문. 그러게요. 민주당에서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6억에서 11억으로 금준의 입법. 내가 이거 자세히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맞아. 이런 거는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나한테 이제 보내놓은 거죠.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임대차 3법 이번 달까지 원래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계도 기간이 이제 이번 달 말까지 1년째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이제 벌금 내거든요. 내년 네. 다음 달부터 대상인데 얘를 또 연장한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나름 이슈가 되잖아요, 그죠? 또 자녀 1인당 무상 증여 한도 5천에서 1억. 중요하지. 해당 당사자니까. 예, 그죠. 또 다주택자 급할 거 없다. 양도세 중과위에도 급매 풍기. 이게 이제 그 양극화되면서 좋은 애들은 굳이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말 온 김에 어차피 지금 종부세는 지금 뭐 6월 1일째 못 팔잖아요, 그죠? 네. 또 1년 시간이 남아 있어. 그런데 좀 더 지켜보고 뭐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좋은 것들을 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이 되는 거. 그래서 최근에 걸렸던 게 아까 말씀드린 일기신도시 확대, 재정비 촉진법. 이런 것들은 뭔가 좀 투자의 큰 흐름이 될 수가 있잖아요.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걸 좀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또 요새 단독방 되게 많잖아요. 저도 뭐 여기서 뭐 가입하고 다 보지는 못하는데 한 번씩 튀어나온 거 보면 그냥 쓱쓱 보는 거예요. 보다 보면 뭔가 좀 큰 이슈가 되는 것들은 한번 정리해가지고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거 보는 거죠. 이번 상승장 때 그래도 좀 돈을 버셔서 전업 투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부동산 전업 투자자로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퇴사해도 될까? 이런 문의 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예전에 한번
퇴사를 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기억이 있어요. 그때가 무려 그때 말씀하셨던 2015년, 16년도에 한번 퇴사를 했는데 그때 월세가 거의 월급만큼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면 되겠다 했는데 제가 큰 흐름을 놓쳤어요. 왜냐면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니까 대출 압박이 되면서 일단 마통 해소됐죠. 아,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 규제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80, 90%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 돈이 많이 들어가. 그리고 생각보다 그만뒀는데 할 게 없어.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이게. 쓰는 돈만 더 늘어나고 뭐지? 약간 이런 또 현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사를 들어간 거고. 일단 기준이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플러스 알파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그 현금 흐름이 당연히 월세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월세로 이렇게 만들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일단 매도 차익으로 얘를 12로 나눠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 했을 때 최소한 자기 월급만큼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도 퇴사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왜? 회사 다니면서 이룰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4대 보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해결하려면 결국에는 법인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개인이. 그래서 이제 법인에 자기가 대표 들어가서 4대 보험을 해결하고 거기서 이제 월급이 나오는 구조로 만들어야지. 그 정도까지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나와도 좀 안정적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 들고 또 이 배우자 중에 한 분이 또 이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그다음 좀 확률도 높아. 그래도 한 명은 또 이렇게 좀 지키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어느 순간 뭔가 좀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번 터져가지고 큰 돈이 좀 벌어졌어.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퇴사의 순간이 좀 빨리 올 수가 있고. 이때 큰 거는 뭐 재건축 이런 게 크게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 소소하게 했던 것들이 뭐 하나당 2, 3억씩 남겨가지고 보니까 한 10억이 남아. 근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많이 보여. 근데 내가 좀 더 이 회사를 그만두고 했을 때. 뭐 그런 게 보인다든지. 뭔가 자신만의 좀 확신이 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한 2, 3년 전에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왔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다시 복귀하지 않고 그냥 시장을 떠나지 않고 몸담고 있으면 하나씩 좀 터지는 게 있습니까? 좀 기억 남는 게 있으세요? 아, 이거 내 투자 논리가 딱 정확히 맞아서 터졌던 거. 그게 이제 저는 소액이잖아요. 네. 그래서 크게 터진 건 없어. 그래서 좀 그나마 수익률? 제가 그렇죠. 근데 어차피 수익률도 수익률인데 그 금액 자체가 좀 커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생각했던 좀 투자 금액이 컸던 게 그러니까 수익 컸던 게 아까 말씀드린 그 혁신도시 이런 거 준신축 이런 애들이 제가 초기 타이밍에 잘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면 3천 넣고 2, 3억 먹은 게 좀 몇 개 좀 여러 개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괜찮고 그다음 1.1로 한 2천 들어갔는데 지금 1억 5천이 4억 됐으니까 그래도 2억 5천을 났잖아요. 이런 게 은근히 좀 있어요 보면. 그런데 아까 사이버머니라는 거. 아, 그래도.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수익이 좀 괜찮은. 하여튼 갭 투자로 좀 많이 올랐죠. 아까 말씀드린 매가가 묻어진 상황에서 갭은 적은데 앞으로 2, 3년 뒤에 물량 없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갭 투자로 가장 좋고 뭐 그런 게 제가 수도권에도 많이 했어요. 뭐 그런 비슷한 부류가 뭐 의정부, 밀락지구, 뭐 송도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예전에 뭐 선대출 끼고 해가지고 갭이 2천, 3천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그때 2개 샀는데 하나 팔고 나니까 한 1억 먹고 팔았어. 이 정도면 뭐 했는데 팔고 나니까 석 달 만에 1억이 더 올랐어요. 아,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나에게는 배가 하나 더 남아있다. 그러니까 들고 있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하여튼 지나고 보니까 입지가 괜찮고 약간 준신축급인데 투자금이 적게 된 시기가 오더라고요. 각 지역마다. 그런 것들은 절대 놓치지 말자.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가장 확률이 높다. 그리고 1.1은 그래도 이제 5층짜리 한 제재 이슈 이런 것들이 그래도 좀 올랐고 좀 애매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소소하게 좀 별로 재미없는 1.1인데 그냥 입지가 적당히 괜찮은데 이제 공시가 1억 넘은 거 이런 거 어떡할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재미가 없었다. 투자했던 스토리를 이렇게 쭉 들려주시니까 좀 우리가 핵심적으로 좀 갖고 가야 될 것들이 좀 보이네요. 앞으로도 갭 투자를 해야 되겠다. 지방은 특히 아까 말씀드린 입주 물량 통해가지고 네. 안전 마진이 좀 확보된 느낌이 들어가서 그런 게 이제 대구가 다시 이제 그런 상황 오지 않을까. 갑자기 생각나서 지금 오피스텔도 아까 그 뉴스 정리를 하다 보니까 주거용 오피스텔 있잖아요, 그죠? 얘들이 우리 종부세하고 그다음에 양도세 할 때 주택수에서 빠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게 또 어떻게 보면 큰 이슈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이 이제 어떻게 보면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 약간 좋았고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제가 아까 본격으로 투자한 지 10년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 바닥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10년 동안 있기가 쉽지가 않다. 왜 그런지 생각해봤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정리해보니까 처음에 돈이 다 없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 3천을 시작해가지고 한 2년 뒤에 이게 1억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1억을 어떻게 하느냐? 다시 3천으로 세개를 하는 게 아니고 1억을 넣고 대출 한 70, 80% 받아가지고 5억짜리 사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투자 크기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또 운이 좋든 어떻든 또 올랐어. 그럼 5억이 됐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하냐면 이 5억을 다 넣고 또 한 15억짜리 사는 거야. 그래 또 이제 올랐어. 그럼 10억짜리를 이제 넣고 50억짜리 건물을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투자의 스케일이 커진다, 그죠? 그러다 보면 중간에 한 번은 걸리더라. 자기 돈 다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 10억짜리 샀는데 내 투자금 2억이야. 근데 이 10억이 8억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내 돈은 다시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팔면 되지 않느냐. 이게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뭐냐면 10억이 8억이 됐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파악된 상황에서 앞으로 2, 3년 뒤에 이게 5억이 될 것 같아. 쫄리지 않아요? 네. 그럼 차라리 파는 게 더 낫지. 아무 마이너스인데. 그래서 자기 돈을 계속 몰빵하다 보면 10년 사이에 한 번은 걸려서 망하는 게 아닌가. 이발을 떠나는 게 아닌가.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10년 뒤에도 이 후레인 TV를 찍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무리하지 말자. 지금도 옛날보다 그 투자하는 게 되게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보다 당연히 자산이 늘었는데 그래도 소액 투자하는 이유가 저도 겁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 지금도 이렇게 체격이 커졌는데도? 지금도 쫄려요. 그래서 옛날보다 현금 확보도 많이 하고 3개 살 거 아까 2개 사고 뭐 2개 하나 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옛날보다 현금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뭐 크게 못하겠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건물을 안 사는 이유인 것 같아요. 괜히 그렇게 한 10억 갑자기 넣어가지고 괜히 흔들리 못할 거예요, 그거. 물론 그 사이에 좀 오른 것도 많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후회는 안 한다. 약간 적게 먹더라도 안전하게 가자. 남들 투룸, 쓰리룸 오피스텔 같아서는 안 갔어. 왜? 약간 이런 느낌 좀 있었거든. 근데 오른 거 확인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래도 걔들은 좀 투자금이 좀 처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원룸 이런 거는 투자가 안 들어가니까 뭐 이런 거는 말려도 1, 2천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 약간 그런 식으로 제가 좀 투자를 해요. 이렇게 체격이 커져도 가늘고 길게 이렇게 그러니까 쭉 이렇게. 뭔가 가능한 안 됐을 시에도 리스크가 적게 받을 수 있는 최의 경우가 본전인 약간 이런 걸 좀 좋아해요. 안전빵. 안전빵. 그러다 보면 그건 조금씩 늘더라. 아, 늘더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늘어요 이게. 좋아요. 이게. 마음 편해. 다주택 적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저도 뭐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요. 부동산 투자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식도 해보고. 최근에 저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이 플러스 알파로 제일 좋긴 한데, 지금 메인이 거의 부동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 위에 플러스 알파를 하려고 저도 이제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코인, 어느 순간 이제 초기 한번 말아먹고, 네. 최근에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하거든요.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20, 30% 마이너스더라고. 어쨌든 제가 들어가면 다 이제 이 마이너스를 찍어가지고, 아, 역시 주식, 코인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계속 할 거예요. 언젠가 터질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배당주도 요새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뭐가 틀릴지 모르는데, 그래도 확률은 부동산이 제일 좋은 것 같다. 공부하면 할수록 이 뭔가 좀 체계적이에요. 뭐 여러 번 말씀드린 이 부동산에는 외국인한 기관이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안정적인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여러 가지 투자를 수익이 나든 안 나든 계속 끊임없이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통찰력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 바닥 절대 떠나지 말고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 다른 것도 계속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 투자의 좀 다변화를 이루어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 이 부동산 바닥 떠나지 말자. 떠나는 순간 그냥 못 돌아와요, 이제. 하락장 이러면 막 이렇게 떠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하락장에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국이 다 하락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와중에도 오른 애들이 있어요. 그걸 찾아가면 돼요. 지금 아무리 투자가 힘들다 하더라도 제가 막 다른 거 투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 매도 차익은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 제재. 오늘 영상 요약하자면 예. 수도권 제재, 그리고 앞으로 있을 대구의 지방 분양권, 그리고 이제 월세로는 아까 말씀드린 여전히 좀 가능성 있는 오피스텔하고 오피스. 이쪽으로 저는 이제 투트랙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깔끔하게 마지막에 정리까지 해주셨네요. 저희도 카이저님처럼 가늘고 길게 이렇게 끝까지. 예, 오래 살아남으시고. 10년, 15년 이렇게. 10년 뒤에도 꼭 이 자리에서 좋은 상황이 됐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이제 건물도 적은 계획의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겠고. 소액 건물 이런 거.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